안녕하세요. 이인돌 공장장입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모두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MC 마그네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마그네트 현장에서 많이 보시죠? 생산 공장이 아닌 시설물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배기팬이나 펜콜 유닛이나 이런 MCC 동력 판넬에서, 그리고 소방 펌프 등에서 이 마그네트를 많이 봅니다. 공장 등 생산 시설에서 그렇게 전기 선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그네트는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그네트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 저는 전에 잠깐 얘기를 비친 것 같은데, 상가 건물에서 시설 관리를 하다가 병원 전기실을 지나서 골프장 시설 관리를 하고 공장으로 왔어요. 그 시설 관리를 하던 경력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설 관리를 하면서 이 마그네트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전원을 주는데도 이 마그네트의 접점이 이렇게 붙지 않아서 교체를 한 경우는 한 번 있어요. 마그네트가 이 접점이 나가서 문제가 돼서 교체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이 공장으로 왔는데, 이 생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생산 시설에서는 이 마그네트가 고장나는 일이 엄청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꾸 모터 보호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모터 보호 차단기는 제가 예전에 모터를 보호해주세요 이 영상에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모터 보호 차단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했죠. 여기서 점검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현장이 아니니까 그림으로 대체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테스터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저항으로 놓고, 이 MC는 지금 여자, 그러니까 접점이 붙지 않은 상태고 차단기는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 선 3개는 모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한번 재보고, UV를 저항을 한번 재보고, UW를 저항을 한번 재보고, VW를 저항을 한번 재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모터 코일의 저항 값이 모두 다 비슷한 값이 나와야 우선 코일은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접지 단자를 보면 모터에서 온 접지선이 접지 단자에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접지 단자에 측정봉을 하나 접지에 갖다 대고 U, V, W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 테스터기는 지금 매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압을 줘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코일이 접지와 혼촉이 됐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무한대가 아니면은 메가옴, 한 5메가옴, 6메가옴 이런 값이 아니라 그 이하의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절연 저항계 매거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요. 여기 G에다가 매거의 어스를 물리고 다시 매거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터가 이상 없음을 알았어요. 여기서 여담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모터에 있는 이 접지선, 모터 기동만을 위해서 이 전원선을 연결해 놓고 이 접지선을 연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장 다녀보면 그냥 요 선만 연결해 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모터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그런 현장이라면 반드시 모터의 접지선은 모터를 기동시켜주는 MC가 있는 접지 단자에 꼭 물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터 점검이 끝났어요. 모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떨어진 건가요? 기계적으로 좀 부하를 받았거나 이래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운전해 보십시오. 한번 딱 운전을 했어. 잘 돌아가. 잠깐 기계적으로 힘을 받아서 떨어졌었나 보네요. 그냥 사용하세요.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갔는데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몇 달 동안 잘 썼던 건데 왜 떨어지지? 왜 자꾸 떨어지지? 제가 실수했던 걸 말하려니 좀 창피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모터가 노후돼서 조금 전류가 많이 올라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터 보호 차단기에 전류를 약간 올렸어요. 이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현장을 벗어났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MC가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단기가 왜 자꾸 떨어졌냐? 이 MC의 주접점 3개 중에 하나가 접점이 안 좋으니까 이 모터에 자꾸 결상이 걸리고, 결상이 걸리면 회전이 안 되니까, 회전이 안 되면 전류가 올라가니까 모터 보호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 문제점을 없애지 않고 계속 차단기를 올리니까 결국 MC가 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경력 속에서 이 MC의 접점이 안 좋아서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유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장은 어떻다? 그런 MC 접점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것은 어떻게 점검해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이 점검을 우리 현장에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었는데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앵글을 옮겨서 그 점검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MC를 준비했습니다. 이 MC를 여러 가지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건데요. 요거는 디지털 멀티메타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후크메타인데 전압 전류 등,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후크메타, 그리고 아날로그 멀티메타, 요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MC의 1차와 2차를 연결해주는 접점이 이 안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접점 중 하나가 접촉 저항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접촉이 불량해서 결상이 나는 고장이 가장 많은데요. 그 고장을 알아내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 사수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세요. 제 사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기 1세대실 텐데 이 바늘 테스터를 많이 쓰셨어요. 이 저항 곱하기 1, 요 부분에 놓고 측정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감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이렇게 놓고 똑같은 힘으로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눌러보고, 눌러보면서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서 바늘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서 바늘의 움직임을 보고, 다음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서 바늘의 움직임을 보고, 다음 똑같은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의 움직임을 봐서 이 바늘의 움직임이 둔하거나 저항값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 MC의 접점이 있다면 이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늘 테스터만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의 감각이나 이 바늘 테스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 아니면은 조금 적용하기 어려워요. 왜 바늘 테스터밖에 안 되냐? 이 바늘 테스터는 내가 생각하는 가상의 저항값에 갖다 놓으면 이 바늘이 아주 액티브하게 바로바로 움직여요.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후크메타, 이 후크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항으로 놓고 자동입니다. 몇 메가옴을 찍든 몇 킬로옴을 찍든 몇 옴을 찍든 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갖다 대면 메가옴부터 천천히 자기 스스로, 사람이 이 범위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범위를 계속 옮기다가 맞는 값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네, 한 1초? 1초 이상 걸리죠? 네, 다시 보면은 그 0 밑에 소수점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0 밑에 소수점이 움직이면서 찾는 거죠. 그나마 얘는 좀 빠른 편이고, 다른 후크메타 같은 경우에 더 느리죠?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안 쓰는 MC가 있으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디지털로 하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면 요거
디지털 멀티메타, 요거는 저항값을 정해줄 수 있으니까요, 최저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응은 빠른데 그 결정되는 값이 누를 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감각을, 그러니까 이 바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이상 여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테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이 방법은 이 순간적인 반응과 이 바늘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1차 측에 연결된 차단기를 내려놓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눌러도 모터가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검관에 안전하죠. 점검관에 안전한 장점은 있는데 이 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찾기가 어렵죠.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밑에 모터에 있는 부하를 빼버려요. 모터에 있는 부하를 빼버리고 여기에 차단기의 전원을 올려놔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오퍼레이터분, 이 조작하시는 분한테 이걸 수동으로 이 모터를 기동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턱 하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그 붙은 상태에서 이 후크메탈을 전압으로 놓고, 만약에 그 함 안에 N선이 있다면 이 검은색 노브는 N선에 물리고, N선이 없다면 접지단자에 이렇게 한 후에 상전압을 찍어봅니다. 1차를 찍어보고 2차를 찍어보고 1차를 찍어보고 2차를 찍어보고 또 1차를 찍어보고 2차를 찍어보고 해서 이 접점의 상전압이 여기를 찍나 여기를 찍나, 접점이 좋다면 똑같이 나오겠죠. 접점이 안 좋다면 다르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접점의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그분도 이게 마그네트가 붙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마그네트가 붙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데 제가 사용한 방법처럼 N선이나 접지에다가 이 검정색 노브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마그네트가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접점이 좋은 상태라면 여기와 여기는 전압이 같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전압이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그런데 접점이 안 좋아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했을 때 전압이 뜨겠죠? 뭐 1V든 2V든 전압이 뜰 겁니다. 그렇게 전압이 뜨는 접점은 이상 있는 접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MC가 제가 아까 사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동을 해보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동 상태에서 모터를 빼지 않고 기동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면 그 전압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점검 방법을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는 모터가 떨어진 후에 다시 기동을 시킨 다음에 한 가지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MC가 이제 기동 중이에요. 모터가 기동 중이면 이 후크메탈을 이용해서 각상의 전류를 이렇게 측정을 해봅니다. 측정을 해봐서 그 전류 값이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 MC를 의심해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압기 2차 측 전압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실 때마다 느끼셨을 거예요. 적게는 1, 2V, 많게는 2, 3V의 전압차가 있어요. 전압차가 있고 모터를 점검할 때도 보면 각 상의 저항값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는 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세 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게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점검 방법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아래로 비교하는 것이고, 그게 정확하게 디지털 테스터의 수치로 뜨기 때문에 초보자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빌어서 좋은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장을 유지 관리하실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차단기가 떨어졌다. 그런데 기계적인 문제로 떨어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 마그네트는 무조건 가세요. 이 마그네트는 소모품입니다. 이 마그네트가 결상이 돼서 모터가 나가고 마그네트가 혹시나 불어서 컨트롤 박스 안에 다른 선이 눌어붙고 막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 MC가 의심되면 무조건 MC를 교체를 합니다. 이것이 사고가 난 후에 사고 난 부분을 제거하는 이런 관리 방법보다 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될 때 그 자재를 교체하는 관리 방법이 한 단계 안전이 더 보장되는 그런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현장에서는 MC가 의심될 때는 무조건 MC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오히려 길게 보면 그것이 회사의 재산을 더 지켜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작업하십시오. 감사합니다.